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 사는 30대 싱글 여자예요. 어릴 때 아빠가 바람을 피우고 엄마와 저희 가족을 버렸어요. 그 덕분에 남자에 대해서는 안 좋은 기억만 있어서 결혼 과연에는 철벽을 치고 살고 있습니다. 남자는 정말 믿을 동물이 못 되더군요. 아빠라고 부르기도 싫지만 아빠는 그냥 저냥 좋은 아빠이고 남편이었어요. 일에 치여서 집에는 매번 늦게 들어왔지만 엄마에게 월급을 넉넉히 가져다 주셔서 저희 가족 경제적으로 문제없이 살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IMF가 터졌고 회사에서 정리해고 되시면서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다들 어려운 그 시기에 무슨 수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사업이 승승장구했어요. 뭐 돈방석에 앉았지요. 좋은 집에 이사가고 엄마도 집에 가사 도우미까지 써가면서 정말 행복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던 아빠가 점점 사업이 바쁘다면서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돈은 많이 가져다 주었지만 아빠 얼굴 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라도 있었으면 전화라도 할 텐데 그때는 제가 아빠한테 따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그저 가끔 보는 아빠가 주는 용돈만 반가웠지요. 저도 학원에 다니느라 바빠져서 잘은 몰랐지만 엄마가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안 먹던 술도 먹고 밤마다 울기만 하는 것 같았어요. 입시 준비 중이던 저는 너무 바빠서 엄마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알게 되었어요. 아빠가 바람을 피우고 있고 엄마한테 당당히 이혼을 요구했다고요. 집에서 살림만 하던 엄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아빠하고 이혼을 하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저는 그런 아빠를 용서할 수 없어서 엄마를 따라 집을 나왔어요. 엄마를 따라가면 아무것도 지원해주지 않겠다는 아빠의 말을 무시하며 엄마를 따라 나왔지만 정말 저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더군요. 엄마가 대학 보내게 학원비만이라도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매몰차게 그 부탁을 거절하더군요. 지금 같으면 양육비 소송이라고 할 텐데 그때는 엄마가 그런 걸 몰랐나봐요. 집 한 채 받은 게 다였기 때문에 엄마도 일을 시작했고 저도 미대 입시를 포기하고 일반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를 했어요. 아빠가 정말 원망스럽고 미워서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결심했고요. 아빠가 바람이 난 여자는 아빠 회사의 직원이었고 둘이 일을 하다 눈이 맞았대요. 그 여자도 저만한 아이를 키우는 이혼녀였는데 뭐 동네가 좁으니 건너 알게 되는 소식들이 그 이혼녀 딸은 새아빠 돈 많은 사람 만나서 완전 팔자 폈다고 하더군요. 그 돈 많은 새아빠의 친딸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저는 돈이 없어서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제대로 돈을 못 받는 일도 많았어요. 그래도 아빠한테 가기 싫어서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나쁜 짓 하고 못 산다고 하는데 엄마와 이혼 후에도 아빠는 승승장구하여 사업이 더 잘 되고 아빠와 재혼한 여자와 딸도 호사를 누리고 살더군요. 싸이월드로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그 여자가 누리면서 사는 것을 훔쳐보면 자존감은 내려앉고 가슴에는 피멍이 들었어요. 내가 학자금 대출 갚으려고 일을 할 때 그녀는 해외어학 연수를 가고 고급차까지 끌고 다니더라고요. 엄마가 아빠한테 찾아가서 제가 너무 고생한다고 등록금만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더니 그년이랑 그년 엄마가 우리 엄마를 거짓 취급하고 쫓아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복수가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세상 좁더군요. 학비를 벌기 위해 커피숍 알바를 했는데 거기에 아빠의 상간녀와 딸이 왔더군요. 상간녀와 딸의 대화가 좀 이상했어요. 절대 친딸 못 만나게 해. 요즘 지 딸 생각하는 눈치야. 내가 이혼시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그 인간 돈 많아서 그게 다 네 거 만들려면 더 꼬셔야 해. 내가 그 여자 쫓아내려고 들인 돈이 얼만데 뭔가 좀 이상해서 엄마한테 아빠랑 왜 이혼했는지 다시 물었어요. 엄마가 망설이다가 해주신 이야기는 좀 충격이었어요. 아빠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 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아빠가 바람을 피운 건 맞는데 엄마도 잘못을 한 게 있대요. 어쩌다 알게 된 남자를 몇 번 만났는데 그걸 아빠가 알게 됐고 그걸로 화가 난 아빠가 엄마가 그 사람이랑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했대요. 아니라고 엄마는 부인했지만 그 남자가 엄마를 사랑한다고 이혼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엄마는 절대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그런 이유 때문에 위자료도 없이 집 한 채 받고 쫓겨난 거였어요. 엄마는 정말 아니라고 했어요. 만나서 차 몇 번 마신 게 다고 바람이 아니라고요.
이혼 후에는 그 남자는 연락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 결과를 받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엄마와 바람을 피웠다고 한 그 남자는 상간녀의 전 남편이더군요. 아빠가 갑자기 성공해서 재산이 많아지니까 상간녀가 작정하고 아빠를 꼬신 거예요. 그래도 아빠가 이혼할 생각을 안 하니까 지 전 남편 들이대서 엄마한테 누명을 씌우고 이혼하게 만들고요. 빡이 치더군요. 네, 정말 열이 받았어요. 아직도 둘이 간간히 만나서 자주 모텔도 가더라고요. 당장 아빠한테 이거 들고 가서 따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거 아빠한테 들고 가서 따져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어요. 아빠도 너무 미웠거든요. 아빠는 사랑을 했는데 상간녀는 아빠를 이용한 거잖아요. 더 이용당하라고 놔두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요. 그런데 그 상간녀의 딸이 결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세상도 좁지 남편감이 제가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제 고등학교 동창의 친오빠였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동창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빠 근황 물어봤더니 결혼한다고? 아주 부잣집 딸이라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친구한테 저희 집 이야기 기억나냐고 물었더니 기억난다고. 어떻게 그걸 잊어버리냐고 하길래 이 새언니들 여자가 우리 아빠 이혼시킨 상간녀의 딸이라고 알려주었어요. 친구는 완전 난리가 났죠. 친구네 부모님 완전 고지식하시고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엄격하시거든요. 저희 부모님 이혼했을 때도 동창 어머니가 저희 엄마 많이 위로해주셨었고요. 상간녀 딸은 당연히 파혼을 당했어요. 결혼 일주일 남겨두고요. 완전 통쾌했죠. 친구가 그 여자가 오빠한테 보낸 문자 다 캡처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오빠한테 엄청 매달리던데. 오빠는 저희 부모님 이혼 과정 다 듣고는 절대 결혼은 할 수 없다고 딱 잘랐다고 하네요. 그래서였을까요? 그 상간녀가 알바하는 절 찾아와서 제 따귀를 때리더군요. 아무것도 아닌 게 자기 딸 앞날을 망쳤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맞다 귀를 때렸어요. 나는 너 때문에 내 인생 통째로 날렸다고 이 딸년만 걱정하냐고. 경찰 불러서 그 여자 쫓아냈고 사장님이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해주셨어요. 얼마 뒤에 아빠한테 얼굴 한번 보자고 연락이 왔어요. 한번 보고 싶다고요. 안 만나겠다고 했더니 커피숍으로 찾아오더라고요. 네 엄마가 미웠어도 너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미안하다 아빠가 죽을 나를 받아놓으니 이제 너한테 한 그 짓이 정말 미안하구나 이렇게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빌더군요. 아빠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제 앞에서 울었어요. 그렇게 밉고 싫었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왜 눈물이 날까요? 사장님이 그냥 퇴근하라고 해서 아빠 차를 타고 집에 왔어요. 차에서 왜 엄마랑 이혼했냐고 물어보니까 어른들의 사정이라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아빠, 엄마가 바람 피울 사람이야? 제대로 알아보기는 한 거야? 아빠가 엄마 바람난 게 어떻게 알았냐고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빠가 그 상간녀한테 완전 속았다고 알려줬어요. 벙쪄있는 아빠한테 제가 모은 증거를 가져다 줬어요. 아빠 평생 속고 살라고 말 안 하려다가 맘 약해져서 주는 거라고 그 여자가 엄마한테 누명 씌운 증거를 내미니까 아빠가 우시더라고요. 자기가 평생을 속고 살았다고요. 조강지처랑 딸을 버리고 상간녀랑 사는데 그 여자는 아직도 전 남편 만나고 있으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아빠가 나중에 다시 연락한다 하고 가셨는데 그게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사실 아빠가 돌아가신 것도 저는 몰랐어요. 상간녀가 아빠 돌아가신 것도 저 모르게 정리하려고 했는데 둘이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니 아빠의 그 어떤 것도 정리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결국 아빠의 3일장이 끝나고 나서야 변호사의 연락을 받고 아빠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볼 수 있었어요.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안 보고 살 거라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짐했던 아빠지만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아빠하고 못 만나게 한 그 상간녀가 정말 너무 미웠어요. 아빠의 재산을 꿀꺽하고 싶어서 저모르게 처리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났어요. 안 보고 살 거라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짐했던 아빠지만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아빠하고 못 만나게 한 그 상간녀가 정말 너무 미웠어요. 어떻게 돈 때문에 천륜을 끊을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암에 걸려 생을 정리하시던 와중에 제가 맘에 걸려 저를 만나러 오셨다가 진실을 알게 되신 아빠는 변호사를 만나 유언장을 다시 쓰셨대요. 전 재산을 저한테 상속한다고요. 원래는 상간녀랑 저 반반 나누어 주려고 하셨다고 변호사가 알려줬어요.
아빠가 사업을 확장하는 중이라 부도 날 경우를 대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그게 그 여자한테 독이었네요.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꼴이 되어버린 거죠. 사실혼 기간도 짧고 아빠 사업에 그 여자가 기여한 부분도 없어 아무리 소송을 해도 상간녀는 아빠 재산 받을 수 없대요. 저는 당장에 수십억의 재산을 상속받았어요. 상속을 알고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여자를 집에서 내쫓는 거였어요. 상간녀는 어떻게 사람을 일순간 이렇게 내쫓냐고 했지만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자기 기는 이 집에 권리가 있다고 하길래 사람을 불러 쫓아냈어요. 당장 나가지 않으면 가택침입으로 신고한다고 소리도 질러줬어. 그 여자가 그렇게 사랑하던 백화점 VIP 카드도 빼앗았고 자동차도 다 놔두고 가라고 했어요. 그 여자 멍청하게 아빠랑 5년을 넘게 살면서 재산을 빼돌리지 못했더라고요. 통장 기록을 보니 아빠한테 꽤 많은 돈을 받았던데 그걸 그대로 다 흥청망청 써버렸고요. 아빠 통장에서 결제되던 상간녀 카드 대금도 지급정지해버렸어요. 겨우 옷까지만 챙겨서 집을 나간 상간녀와 딸은 아빠 카드로 호텔 결제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 와중에 스위트룸이요. 룸서비도 시켜 먹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빠 개인 계좌에서 돈도 출금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난 신고했어요. 경찰 출두하고 저는 호텔 가서 그 꼴 재미있게 구경했고요. 2년이 경찰서 끌려가서 억울해하는 꼴을 보니까 몇 년간 쌓인 울분이 좀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한 명도 아니고 2명이 같이 남의 카드 쓴 거라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고 카드사에서도 아빠의 카드를 사용한 것은 사기와 절도죄이기 때문에 사용 내역 전에 그 여자한테 입금하라고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형사고발할 거라고. 아빠 카드 대금 꽤 되던데 상간녀는 결국 카드 회사랑 쇼붙여서 다달이 상환하더라고요. 그 여자 명품이며 옷들은 줘야 한다고 해서 억울하지만 마당에 내놨어요. 얼마나 사댔는지 꽤 되더군요. 저한테 합의해달라고 애원해서 엄마와 제 앞에 무릎 꿇고 빌면 용서해준다고 하니까 결국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상간녀 결국 그 명품 다 팔고 돈 되는 건 다 팔아서 카드빚 갚고 구속은 겨우 면했어요. 저도 합의금 받을까도 생각했지만 더 이상 그 여자랑 엮이기 싫어서 그만뒀어요. 제가 마음이 약해서인지 아빠의 임종도 못하게 한 상간녀에게 복수는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딸은 파혼당했고 상간녀는 노후를 보장받지 못하고 아주 죽고 싶게 했어야 했는데 포항 바닥이 생각보다 좁아서 이런 사정들이 소문이 나면서 상간녀는 포항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도 포항이 불린 문제로 시끄럽던데 저도 예전 생각이 나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만일 예전에 지금처럼 SNS가 발달했다면 저희의 삶도 달라졌을까요? 이번에 문제가 된 그 상간녀도 아마 포항에서는 못 살 거예요. 이 사람들 보수적이라 요즘도 포항이 불륜 문제로 시끄럽던데 저도 예전 생각이 나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만일 예전에 지금처럼 SNS가 발달했다면 저희의 삶도 달라졌을까요? 이번에 문제가 된 그 상간녀도 아마 포항에서는 못 살 거예요. 이 사람들 보수적이라 이런 문제는 그냥 넘기지 않거든요. 이에 아빠 돌아가신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 상간년 두 모녀들 잘 쫓아냈어요. 한 가지 복수가 좀 아쉽지만요. 다 잃고 엄마랑 스님 두 분이서 행복하게 꽃길만 걸으세요. 이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본인은 피눈물 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 딱 맞네요. 상간녀가 아주 못돼 처먹었고 악하고 독한 년 같으니라고 그 벌을 잘 받고 있네요. 이런 것들은 지구 밖으로 짚어던져 버려야 됨. 남자들이 이렇게 철이 없고 어리숙해요. 남자들이 돈을 많이 벌면 마누리와 차부터 바꾼다고 통계에 나왔다네요. 대부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패가 망신을 하고요. 바르게 살고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나 도움을 줘야지. 여자와 바람, 도박, 술에다가 돈을 잘 못 써서 본인 인생과 본처와 아이들에게 힘들게 하고 끝내 망조가 들더군요. 사연자님, 그동안 몸과 마음 정신적으로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도 유산을 다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어머님과 내내 건강하게 행복하십시오. 참 잘했네요. 그년도 대가를 받고도 남을 겁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하나. 그래도 다행네.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엄마 모시고 행복하게 살기 바랍니다.
하늘은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근본이고 되려 우리가 죽을 날 받아놓은 거나 다름없는 삶 살고 있네요. 신은 당연히 계시고 우리가 정신 차려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죄 지으면 죽어서라도 죄짐을 감당해야 한답니다. 본인이 복수 안 해도 죄는 신께 대한 모독이라서 철저히 응징을 당합니다. 죽음으로 끝날 것 같으면 신은 없다고 봐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기에 함부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그 상간녀는 스니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신께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완전히 작살나는 종말이 마지막에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오후벌을 받아도 한창 받아야 되겠고요. 해동내도 아니고 달동네도 아니고 별동네에 가서 살아도 시원치 않을 인간들 피눈물 흘리면서 산다 해도 눈 하나 껌뻑하지 말아요. 다행히도 아빠가 잘못됨을 알고서 세상을 떠나셨으니 엄마랑 함께 영원히 행복하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영악한 여자네남 가정 파탄 내서 재산갈 취할 생각이나 하고 혼인신고가 안 되어서 그나마 다행 장례 때도 친딸한테 말 안 해주는 악질인데 벌받기 잘했어요. 집에서 내쫓을 때 내로 남불이라고 너무하긴 뭐가. 너무의 뻔뻔한 인간들이 지 잘못이 몰라요. 그나마 딸님이 똑똑해서 일방적으로 안 당하고 잘 해결했어요. 아빠가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확신을 한다면 끝까지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지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불륜을 확인도 못한 상태에서 아내를 의심하여 바람으로 몰고 가서 이혼을 합니까? 이혼 후에도 어리석은 게 딸의 대학 과정에서 한 푼도 안 도와주고 상간녀 딸은 자기 돈으로 보급차에 어학연수까지 보내고 호화스런 생활하게 해주는 일은 무고한 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할 일이네요. 피 하나 안 섞인 남의 자식이 자기 친자식보다 더 소중한가요? 전부인이 믿더라도 딸에게는 그래서는 안 되죠. 별개의 문제잖아요.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분별력 없고 멍청하고 문제인 게 단둘이 외간 남자와 만나서 차 마시는 게 말이 됩니까? 왜 남편에게 이혼의 빌미를 제공하는데요? 잣나무 밑에서 갓된 고쳐매지 말고 오이밭에서 신발 땐 고쳐매지 말라고 했어요. 왜 남편에게 바람핀다는 의심을 하게 만들었냐는 거죠. 엄마 팔자 엄마 스스로 꼰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돈을 노리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경계를 하고 있었어야죠. 옛말에는 잠자면 코 베간단 말이 있지만 요즘엔 눈 뜨고도 당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안 된 이야기이지만 아빠는 속아서 가정을 버렸을 뿐이지만 엄마는 만나서 차 몇 번 마신 게 다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이었어도 유혹하면 넘어가서 가정을 파탄낼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아빠 성품이 딸에게 무릎 꿇고 빌 정도면 매우 순수하고 바른 분이에요. 상간녀와 딸의 대화에서도 아빠가 이혼 안 하려고 했는데 이혼시키려고 돈 많이 들었다잖아요. 이런 사람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엄마 죄가 더 커요. 글쓴이도 문제가 있어요. 상간녀가 의도적으로 아빠의 돈을 노리고 엄마 아빠를 이혼하게 한 사실을 알았다면 아빠가 믿더라도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아빠를 찾아가서 결정은 아빠가 할 문제이지만 상간녀 전 남편을 사기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게 하도록 해야 했어요. 순이가 아빠를 미워하고 속고 살아보라고 방관했기에 더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상간녀와 딸이 호사를 누리고 살았잖아요. 아빠를 상간녀와 살다가 죽게 할 일이 아니라 반성하고 가족에게 내가 잘못해서 가족들을 너무 힘들게 했다는 사과를 할 기회를 주고 생을 마감하게 할 수 있었잖아요. 다행히도 아빠가 순이에게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알고 상간녀에게는 유산으로 한 푼도 안 남기고 순이한테만 전체를 남긴 건 신이 한 수였지만 아빠도 순이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상간녀의 속임수와 배신에 대한 분노 엄마를 오해해서 이혼하고 상간녀에게 간이를 생각하면 분노와 후회와 반성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알았었을 때 빨리 알렸어야죠. 엄마가 순이에게 도움을 주고자 아빠에게 갔을 때 상간녀와 딸이 한 행동을 잊었어요. 거짓 취급을 했잖아요. 기회가 왔을 때 합의 안 하고 감옥에 보내야죠. 가뜩이나 힘든데 빨간 줄까지 그이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겠어요? 그게 상간녀에게 속은 아빠 누명을 쓴 엄마를 위한 최고의 복수였어요. 90% 이상 아빠가 죽으면서 복수를 했는데 나머지 10%를 딸이 복수를 못하면 누가 하나요? 딸이 똑똑한 게 아니라 멍청하네요. 더 이상 엮이기 싫다고 합의를 해줘요. 생각만 해도 공포를 느껴 트라우마가 생도록 해줬어야죠.